안녕하세요. 축제감독 한기루입니다. 오늘은 축제 강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이고 어제 복습을 좀 잠깐 하고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은 제가 축제를 만들 때 어떤 노하우입니다. 노하우. 자, 첫 번째는 스리밍. 어제 말씀드린 게 복습해 보시면 알겠지만 에이밍. 목적과 목표. 목적은 다소 추상적이지만 명확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겠죠. 예를 들면 지역 활성화. 그리고 목표는 좀 구체적이다. 어떤 숫자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번에 집객 목표가 뭐 1만 명이다. 매출은 뭐 5억이다. 뭐 이러한 목표가 구체적이 있어야겠죠. 뭐 마케팅에서는 뭐 타겟도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야지 광고를 집행할 때도 그 목표에 맞는 타겟에 맞는 내용을 집행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네이밍입니다. 이름 짓기죠. 세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적절한 날짜, 어떤 장소. 우리가 뭐 사랑을 고백할 때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사랑 고백에 실패를 하게 되잖아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었는데 코로나 때 타이밍이 못 맞춰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파산과 부도가 났습니다. 저도 축제가 코로나19로 굉장히 많이 무너졌던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 타이밍이라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스리밍입니다. 스리밍. 오늘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쓰리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 공간, 그리고 인간입니다. 다 간으로 끝나죠. 쓰리간에서 시간은 빠질 수가 없잖아요. 이건 특정된 날짜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제가 선셋 뮤직 페스티벌 두 번째 행사를 하게 됐는데 사람들한테는 인식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5월 4일 6일 날 열린다. 시간은 2시부터 10시까지다. 그 스타트하고 엔딩 시간이 명확히 표기되지 않으면 사람은 혼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간을 잘 잡는 게 타이밍이겠죠. 이 시간은 특정된 시간인데 야 우리 여름에 물총 축제를 하는 게 맞지 않아? 라고 하는 게 타이밍이고 크리스마스 행사를 언제 할까? 타이밍 잘 잡아야지. 겨울 행사도 크리스마스 시즌에 하자. 그렇게 타이밍을 잘 잡으면서 구체적으로 시간을 잡는 게 우리가 축제로 말하는 일시라고 하죠. 일시 보통. 그래서 뭐 육하 원칙에 따르면 언제 하느냐? 언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야기를 하면 또 끝도 없는데 자 어떤 A라는 행사가 있어요. A라는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이때 시간은 아까 3일부터 뭐 6일이다. 뭐 4일부터 6일이다. 그러면 이 시간 안에도 흔한 말로 타임테이블이 있습니다. 타임테이블. 뭐 뮤직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뭐 2시부터 뭐 타카피, 7시부터는 크라잉넛, 마지막 엔딩 타임에는 뭐 예를 들면 자우림, 뭐 이렇게 무대에 올라온다라는 어떤 타임 스케줄이 나오는 거겠죠. 테이블이.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날짜, 축제가 날짜가 있으면 그 앞뒤로 준비 기간이 있겠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평가 및 정산 기간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다 시간이죠. 그래서 이 준비 기간이 있어야만이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기간과 기한 이건 구분이 돼야겠죠. 기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어떤 기간을 말씀드리는 거고 기한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뭐 보고서나 기획서를 작성할 때 뭐 3월 말까지
기한을 정해서 보고서를 제출해. 이게 기한입니다. 기간은 2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이 3월 9일인가요? 아무튼 뭐 이 날부터 축제가 열리는 5월 4일까지 약 한 50일 정도 남아 있는데 50일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축제를 만들고 그리고 평가도 한 2주 정도 거쳐가지고 평가 및 정산 기간을 가지고 축제를 마무리하는 거죠. 이게 하나의 축제 사이클입니다. 사이클.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뭐 고객들이야 이렇게 축제 당일날 오시니까 그것만 보시겠지만 축제를 준비하는 분들은 이러한 준비 기간. 그래서 야 이번 축제는 축제를 참 넉넉히 준비했어. 뭐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죠. 사실 한국이 좀 급한 면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1년 정도 준비도 하고 최소 6개월 이상 준비하는데 우리나라는 3개월 만에 뚝딱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축제가 퀄리티가 있으려면은 3개월이 아니죠. 6개월 이상의 풍부한 시간을 가지는 게 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첫 번째는 시간을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그리고 특히 시간 중에 준비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고객들 입장에서는 타임테이블이 중요하다. 타임테이블을 잘 만들어내는 것도 그들의 어떤 기획자의 능력이겠죠. 자, 두 번째는 공간입니다. 공간. 우리 육하원칙에 따르면 어디서 제가 말씀드린 아까 네이밍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선셋 뮤직 페스티벌. 어제 말씀드린 2024 제2의 선셋 뮤직 페스티벌 스프링 봄 행사입니다. 이 행사가 어디서 열리니 할 때 그건 공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간. 이 공간도 뭐 전문가들은 뭐 장소와 공간을 구별하는데 일단은 저는 뭐 장소라고 일단 뭐 말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일단은 뭐 이번 축제를 예를 들면 선셋 뮤직 페스티벌은 거북섬에서 열립니다. 근데 거북섬은 뭐 지도를 봤을 때 굉장히 넓잖아요. 거북섬에서 어디? 거북섬에서 예를 들면 지금 1차 후보지는 웨이브 파크 야외 광장입니다. 지금은 별빛 공원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별빛 공원. 2차 후보지는 반얀트리 부지 플러스 차 없는 거리. 이렇게 지금 장소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하나의 어떤 장소가 선택됐는데 이 장소도 하나의 어떤 공간적 메시지가 있는 거겠죠. 거북섬에서 하는 공간적 이유도 있는 거고 거북섬에서 웨이브파크 야외광장이나 기타 등등의 장소를 선택할 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접근성, 정류장이 가깝냐, 아파트랑 가깝냐, 그리고 편의시설들이 있잖아요. 매점이 가깝냐, 화장실이 가깝냐, 뭐 캠핑 행사 같은 경우는 샤워실도 있느냐, 이런 모든 부분이 공간입니다. 그래서 축제에서 굉장히 친절한 부분이 이 공간에 대한 아주 촘촘한 계획이 필요한 겁니다. 맵이라 하죠. 축제 맵, 페스티벌 맵이라 합니다. 페스티벌 맵에서 정확한 장소에 대한 소개, 안내, 이 부분 필요하겠죠. 티켓 박스가 어디입니까? 찾기 편해야겠죠. 미리 사전에 모바일 맵이라든지 오프라인 인쇄물 통한 맵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공간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인간입니다. 인간.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저는 이 인간입니다. 자, 인간을 좀 쪼개보겠습니다. 당연히 같이 축제를 준비하는 스태프들이 있죠. 어떤 조직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같이 일하는 어떤 총감독도 있고, 무대 감독도 있을 수 있고, 홍보 마케팅 담당자도 있고, 고객 관리팀도 있고, 티켓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이 모든 게 하나의 축제를 만들어낸 조직이 됩니다. 근데 이 조직에는 스폰서도 있겠죠. 스폰서, 뭐 투자자. 사실은 내일도 말씀드릴 내용이긴 하지만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돈은 인간의 의사 결정에 의해서 투입이 되고 회수가 되겠죠. 스폰서를 하고 계시는 회사나 그 회사의 의사 결정권자들이 또 인간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고객이죠.
고객도 인간들이잖아요. 이분들도 축제를 구성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인 거죠. 이번 축제는 누구를 위한 거지? 그러면 고객도 좀 나눌 수가 있겠지만은 직접 이 뮤직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고객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고객들이 옴으로써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고객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역 상권에 있는 종사자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뭐 시흥 거북섬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도 하나의 2차, 3차의 고객들이 될 겁니다. 고객, 그리고 스태프들, 스폰서, 그것도 어떤 또 고객들이, 또 어떤 인간들이 있을까요? 뭐 언론사들, 또 홍보 마케팅에 중요한 또 파트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사에 종사하시는 기자분들이라든지 그쪽의 어떤 사업 담당자 분들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근데 늘 논란은 뭐냐? 함께 일하는 어떤 조직원들, 어떤 우리가 말하는 근로자, 뭐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좀 토로하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라고 하죠, 노무. 그래서 근로기준법, 노동법의 법률에 근거해서 계약서를 쓰게 되고 최저임금을 집행해야 되고 그에 응당한 보너스라든지 기타 인센티브도 줘야 되는 것인데, 같이 일하는 어떤 노동자, 근로자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출퇴근 시간의 문제, 특히 이런 문화예술, 축제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지식노동가이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출근과 퇴근이 있는 그러한 어떤 업종도 있겠지만 머리로 일하는 사람들은 퇴근 시간 이후에도 일하게 되는 거잖아요. 집에서 퇴근하고 나서 집에서 또 잠자기 전에 또 화장실에서 생각하는 것도 노동의 시간으로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요즘 뭐 근로시간이라 하죠, 근로시간. 그래서 아까 다 또 이게 연결되잖아요. 이번에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은 주말 근무까지 포함해서 계약을 하자. 그렇지만 뭐 오후 6시 이후는 안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 5일제, 또 어떤 사람들은 난 재택근무를 원한다. 어떤 사람은 파트타이머로 일하고 싶다. 또 어떤 사람은 뭐 성과제로 일하고 싶다. 나는 뭐 굳이 어떤 정해진 시급이라든지 연봉제로 일하고 싶지 않다. 다 이 사람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인간. 그래서 이런 노무 이슈, 인사 이슈를 잘 처리해야 되는데 저도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와 어떤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떠하든 간에 축제를 만들 때 사람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과 화이팅, 어떤 화합, 통합, 리더십, 이 모든 게 융화가 잘 되어야만이 아주 멋있는 축제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만치 않다. 특히 이런 노무 이슈 중에는 또 젠더 이슈라 해야 되나요?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는 당연히 여성들이 있는 거고, 여성들의 생리휴가라든지 어떤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문제까지도 예방을 해야 되고, 이런 조직원들끼리도 어떤 성차별의 문제도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젠더 이슈, 노무 이슈, 근로시간 이슈, 어떤 보너스 이슈, 그리고 조직 간의 어떤 위계 질서의 문제, 이 모든 게 사람의 문제인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이 두 번째, 시간, 공간, 인간은 축제의 필수적 요소다. 그래서 어떻게 축제 날짜를 잡고 어디서 사람들의 편의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공간의 동선을 만들어내고, 또 이 축제를 만들어가는 인간들끼리는 어떻게 화합을 하면서 단합을 하면서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인가, 그냥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은 스리밍 그리고 쓰리간. 스리밍은 에이밍, 네이밍, 타이밍. 목적과 목표,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 축제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 그리고 적절한 때, 바로 적재적소, 적기에 축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시간, 공간, 인간은 우리가 말한 육하 원칙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 말씀드리고, 내일은 3일, 그래서 스케일, 스타일, 스마일에 대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야, 저 축제는 스타일이 좋아, 스케일이 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말씀드리고, 쓰리밍, 쓰리강, 쓰리일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 축제를 만들어가는 첫 번째 노하우를 같이 공유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